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주도의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도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 12,000여 명이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5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채택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찬반 경론 끝에 가결돼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겁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줄곧 공론조사를 거부해온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의 청원 채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며 굳은 표정으로 의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갈등 해결을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독자적으로라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단체의 의견을 모은 뒤 민간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론화를 추진하고 의회는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민간으로 이제 둬야 되겠죠. 공론화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찬반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라든지.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공론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도의원들이 적지 않고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시설공단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처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소관 상임위 현안 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제주도가 답을 주지 않아 자칫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제2공항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하면서 상설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은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 폐기물 집하시설로 이용되면서 행정이 지하수 오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푸르른 숲 한가운데가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했습니다. 농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비닐들이 아파트 2층 높이까지 쌓여 곳곳에 산을 이뤘습니다. 바닥에 고인 빗물은 초록빛으로 변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곳은 세미꽃이라 불리는 곶자왈 지역인데요. 이처럼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하수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도유지인 이곳을 대정읍사무소로부터 임대해 3년째 폐비닐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쪼개진 화산 암석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투수성이 아주 높은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게 그대로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다는. 또 다른 곳에도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대정읍사무소가 폐기물을 임시 야적하고 있는 곳으로 유모차며 식당 간판, 공중전화 부스까지 쓰레기들이 온통 방치돼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지하수 자원 보존지구로 세미곶자왈 72,000제곱미터 가운데 22%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곶자왈인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제주도로부터 도유지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대정읍사무소가 집하장으로 쓰고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다 보니 제주도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 감독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사실상 없는데 곶자왈을 보존하겠다며 사유지 매입까지 하는 제주도가 정작 도유지 곶자왈은 쓰레기장으로 방치하면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와 상생 협약을 맺은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이장의 해임 요구가 거부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은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요구한 선을 1위 이장 해임 요구건에 대해 지난 27일 열린 마을 임시총회가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다며 해임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을 1위 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마을 이장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업자 측을 대변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내 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자들은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인지기능 개선제 투약이 수년째 중단되면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치매를 앓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한 송연아 할머니. 가족들은 최근 할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평소 복용하던 약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소 전부터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해 처방받아 먹던 인지기능 개선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 요양원 측이 할머니가 먹는 약을 직접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한 이후 2015년부터 송 할머니는 치매약을 먹지 못한 겁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하기를 바라는 게 자식들 마음인데 그거 자기네 마음대로 치매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약이 포함된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안 먹인 게 아니고 저는 의사 선생님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지시해서 이거 드시면 되겠다 해서 저는 의사 선생님 처방을 따른 거고 제가 일방적으로 안 먹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병원 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치매약 투약을 멈추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도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의하는 가족들에게는 요양원 측의 요청으로 중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입소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만 10명에 가까운데 요양원이 치매약을 모를 수가 없다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해당 요양원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1년의 절반도 일하지 않은 서울 주재 운전원에게 7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관용 차량은 교육감 전용 차량을 비롯해 모두 10대. 이 가운데 승용차 1대는 서울에 배정돼 있습니다. 서울 주재 운전원이 평소에 자택근무를 하다 교육감이 서울에 출장 오면 운전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 운전원은 지난해 169일만 근무했지만 7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2년 전에도 제주도 감사위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이라든지 보안도 필요하고 렌트카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가 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 4대 보험금도 도교육청이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 재단 10곳이 법정 부담금을 8%만 납부하면서 교육청이 지난 한 해 동안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대신 부담한 겁니다. 없는 이제 법인이 많아요. 어쨌든 수익성이 창출이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 개인 부담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이상은 아마 학교 화장실과 급식실 증축 등 도내 학교 10곳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쓰인 안전관리비 1,700여만 원도 회수 조치됐습니다. 안전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안전장비 구입과 안전시설 설치 등의 공사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위는 교육청의 부적정한 업무 60여 건에 대해 행정 조치하고 24명에 대한 신문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고 야구부 해체 방침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야구부 충원이 어려워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풀이 점점 좁아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야구부 학부모들은 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며 불가하다고 밝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행복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민과 귀농인 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여수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남양면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폐교부지. 이곳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복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학교에서는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 정착 교육과 함께 맞춤형 체험 교육, 농촌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도시민 귀농 귀촌 상담 활동과 함께 귀농 귀촌인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의 통합 기능도 하게 됩니다. 도시민들의 정착지를 선정한 뒤에 완전한 유입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도시민 희망 둥지도 운영됩니다.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교에 대한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시골의 정서라든가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또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를 잘 해주셔서 이번에 개교한 행복학교가 도시민들에게 귀농 귀촌의 동기를 부여하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역민과 귀농 귀촌인 간 갈등 해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군 귀향귀촌협의회가 금년에 발족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둥기를 틀어서 새로 오신 도시민하고 지역민들 사이에 소통, 융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행정이 의욕적으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 고흥 귀농 귀촌 행복학교. 고흥군의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해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늘은 큰 일교차만 제외한다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 잘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내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추위와 늦더위를 오가는 날씨에는 건강 잃기 쉽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북부와 서부 동부가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26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18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채 약화되지 않으면서 10월 태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17개 태풍 가운데 다나스와 링링, 타파 등 6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풍이 잦은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가을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기상청이 다음 달 한두 개의 태풍이 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해 6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 것은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53살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인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인에게 4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송금한 사실을 숨기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제주 3화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3화 부영 6차 분양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3화 지구 내 동일한 면적의 부영 아파트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높게 분양가가 산정됐다며 부영 측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원가를 전면 공개하고 분양가를 재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3화지구 부영 6차 아파트는 임대 입주 가구는 504세대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양돈 산업은 제주 경제와 직결된 것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합동회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제주산 돼지의 도외 반출을 금지하고 예비비 14억 원을 투입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